이제 정치 이슈. 네. 우리 선배님 또 전공 분야니까. 아, 정치 요즘 제가 잘 자, 제가 이게 이준석이부터요. 네. 이놈이 돗자리는 깔고 이게 뭐 어디 사이비 예언자처럼 돗자리 깔고 예언하는데 네. 제가 이게 이준석이를 다 분석해봤더니 딱 한 개 맞췄더라고. 옛날에 뭐 비단 주머니 3개 있다 이게 다 사기입니다. 전부 사기죠. 그다음에 천하용인이 뭐 최고위원이 된다 2등 한다 했잖아. 이것도 다 사기였죠. 그다음에 하나 맞춘 게 강서구 17% 전다. 이거야 지가 막 해방하고 이랬으니까 요거 하나 빼고 다 틀렸는데 이놈이 이제 이번에 뭐라고 장성철을 통해서 장성철하고 친하거든요. KBS까지 나가서 뭐냐면 이게 그 김기현 체제가 1, 2주 내에 바로 붕괴되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한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은 정치나 해도 안 할 거거든요. 처음 입문이고 그다음에 김기현 체제도 바로 붕괴는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한번 이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근거를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김기현 체제가 지금 그 뭐 1, 2조면은 이게 좀 혁신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뭐 팩터를 체크할 필요도 없는데 혁신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혁신위가 25일까지 활동을 하고 그런 뭐 안에 그 당의 절차가 다 있는데 갑자기 무너진다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팩터 체크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나중에 총선 전에는 뭐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그런 가능성은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이것도 또 이 뭐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도 이렇게 같이 입을 맞춰서 하던데 이것은 일종의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고춧가루 국민의힘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이고 야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 돗자리 펴서 하나 맞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맞힌 게 아니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8%질 거라고 자기가 그 떠들고 다닌 거는 그 전에 2020년 총선 때 강서구 가벌병 세개 국회의원 선거구 있잖아요. 선거구 3개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 그렇죠. 국민의힘 진 그 평균이 18%예요.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 예언을 해서 맞췄다는 뜻이 이야기하고 자파방송도 이준석이 예언대로 맞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그때 18% 평균하면 그렇게 나온다.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김태호 후보가 그때 진성준에게 진 것도 그때 그 전에 그 총선에서 14% 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본인이 계속 이 정치 예언가 행세를 하는 것은 이거 안 하면은 방송에서 안 불러줘요. 방송에서 뭐라도 이렇게 뭐 우리 그 기자들 용어로 주워 먹는다고 하는데 주워 먹는다. 기자들이 주워 먹을 게 일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가서 막 그 예언가처럼 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는데 전혀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본인은 노이즈 마케팅 이거 하나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저는 이다가 진짜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고 미치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네. 이게 대표적으로 오늘 발언 중에요. 자기를 비대위원장을 시켜주면 바로 그냥 110석에서 120석 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110석 아닙니까? 3패에서. 111석이죠, 진짜. 그러니까 3패에서. 그러면 이게 정상이라면 야, 내를 비대위원장 시켜주면 과반을 하겠습니다. 150석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뻥치면 그래 180석 하겠습니다. 이러면 뻥 잘 치니까 이래야 이게 보통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를 비대위원장 시켜주면 110석에서 120석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비대위원장 안 하면 넌 막 국민의 80석도 못 얻어. 넌 완전히 폭망해 폭망. 이런 뜻인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정신이 나간 건지 어떻게 자기를 시켜주면 110석 120석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말이 돼요. 그 지역구 의석 기준으로. 지역구 근데 합치는 의석이거든요. 지역구 의석은 지금 89석이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뭐 하면 막 이야기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120석이 될까 말까 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지금 낮춰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완전히 그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오늘 당장 맡으면은 120석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결국은 하는 건데 이게 이 속된 말로 뻥카라는 이야기죠. 뻥카고 전혀 어떤 그러면은 그 120석을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본인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인의 본심이 미치광이 전략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치광이 전략이 하여튼 상대에게서 뭔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뭐 막 뻥을 치는 거잖아요.
막 그 미친가기처럼. 그래서 본인의 속 마음은 저는 이준석이 절대 신당 이런 게 자기 속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이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은 붙잡아줘서 자기는 계속 그 옆에 뭐 하태경이나 뭐 천하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무슨 뭐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뭐 그 지분, 공천 지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자기들 속마음이야. 속마음인데 그거는 절대 안 줄 거니까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대구에서 자기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구에 그냥 공천 한번 이 정도. 그리고 본인이 어차피 지금 노원병 가서는 지금 3년패 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대구에 자기 공천 하나 이 정도를 노림수로 가지고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것 아닌가 싶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준석한테 어떤 타협책으로 대구 공천이든 뭐든 절대 이게 추선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하나 더 짚어보면 이 자락이 복권도 비율을 어디 말도 안 되는 게 개변 비율은 잘해. 옛날에 비단 주머니부터. 그러면서 이 원희룡 장관은 이미 긁어버린 복권이고 한동훈 장관은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재부 복권위원을 제가 연임해가 4년 했거든요. 복권 긁으면 대부분 꽝이잖아. 이게 이준석의 뜻은 야 원희룡이는 이미 끝났다. 긁어봤으니까 이게 꽝이더라.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는 긁지는 않은 복권인데 보통 이게 복권이 기대감은 있지만 긁어보면 이게 99% 꽝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아직 안 긁었는데 꽝이다. 이런 뜻으로 이게 조롱한 게 아닌가. 조롱한 거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준석이는 무슨 복권을 봐야 됩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 이준석은 도대체 그럼 무슨 복권이냐? 긁어서 꽝 났는데 계속 긁는 복권이에요. 꽝이 났는 걸 알면서도 계속 긁어 그냥. 자기가 뭐 세 번이나 꽝 났잖아요. 긁은 걸. 예, 거기 가지고 노원에서 3번이나 꽝 났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긁은 볼거를 또 긁고 해가지고 본인은 뭐 청년 정치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누더기가 된 복권을 가지고 들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번 긁으면 끝나야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긁어서 이미 걸려가 된 누더기가 된 복권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버려야 되는데 계속 미래를 갖고 그 하니까는 본인만 스스로 지금 누더기가 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굳이 친다면 한동훈 장관은 거의 이제 검정대가 1등이 당첨된 복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은 진짜 에이스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게 1등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다만 1등이 금액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게 복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시간이 뭐 3분밖에 안 남아서 우리 오늘 그 김기현, 인유한 이 만남이요 어떻게 봅니까? 일단 그 서로 두 사람이 좀 어려렁거렸죠. 어려렁거렸는데 일단 오늘은 뭐 화기애애한 모습을 서로 보였어요. 그리고 서로 이 뭐 계속 아픈데 이렇게 그 건드리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조만간에 이 좀 결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는 것은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기현 대표가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결단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단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떻게 험지 출마나 불출마 대상으로 거론된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불출마를 할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 그냥 계속 안정적으로 갈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 김기현 대표하고요. 인요한 위원장은 이제 그 운명 공동체로 봐요. 결국 이제 인요한 체제가 혁신위원 체제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무너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아마 두 분 사이 근본적인 저는 갈등은 없다. 다만 이제 그 소통 과정에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 혁신에서 많이 의결한 걸 결의한 걸 왜 빨리 당에 반영을 안 해주느냐. 이런 이제 혁신위원들의 일부 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도부 김기현 대표는 좀 이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발진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또 마치 대통령실하고 교감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푸는 과정이었고 하나만 더 뭐 여쭤보면 지금 이게 인요한 위원장이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당에서 결정 안 하면 다음 주에 더 센 이게 비밀 무기를 쓸 수 있다. 비밀 무기. 그럼 이게 혁신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비밀 병기는 뭡니까? 혁신의 해체죠. 해체. 예. 김경진 대변인이 사실상 그 운을 띄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말 반응이 없으면은
혁신이 활동 조기 종료하고 해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벼랑 끝 전술이거든요. 미치광이 전술하고 좀 달라요. 벼랑 끝 전술인데 아마 이제 그런 카드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혁신이 지금 단계에서 해체를 하면은 혁신이 해체하면은 김기현 지도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김기현 지도부가 또 무너지고 그러면은 또 비대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고 비대위 만들면은 부작용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혁신이 해체라는 그런 최후의 카드를 던지기 전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뭔가 어차피 결단을 내리기로 했으면은 그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 주말이라도 저는 그런 결단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상황이 진짜 위기 상황 맞거든요. 네. 우리가 이게 또 아참하게 위기를 잊어버리고 좀 이게 다시 이게 옛날로 돌아가는 무산일주의나 웰빙 정당 이런 이게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정말 선거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고요. 첫 출연하셨으니까 네. 마지막에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오. 제가 오늘 멸콩 TV 처음 와서 인사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좋고 그리고 또 특히 서종국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제가 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또 새로운 이 느낌도 많이 들고 앞으로 자주 불러줬으면 자주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